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았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참 어색하고 참 귀여우셨습니다. 충분히 귀여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전에도 이 방송 이제 많이 네. 봤는데 어쩜 그렇게 연기들을 잘하세요? 저는 뭐 꽁트에 좀 익숙한. 그렇죠. 기리 씨는 원래 타입이어서. 뭐 많이 전- 개그를 했으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저도 두 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거든요. 네. 이 자리 안 뺏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도 근데- 한번 해봐야죠. 우리 아나운서님 예전에 연기하셨잖아요. 그럼요. 드라마에도 나오신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어색한 연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예전에 그 신기공장 아, 거기서 이제 최지우 씨가 해외에 나가서 네. 결혼을 안 하니까 선을 보게 합니다. 네. 그럼 최지우 대배우님의 그 상대역. 박사님을 보면 청진기가 늘 갖고 싶었어요. 아니 왜요? 가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재밌잖아요. A10 호르몬이 심장에 신호를 보내서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22년 전의 일이죠. 와. 어쨌든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집에만 있긴 이제 아까운 계절인데요. 근데 그 집 밖으로 나가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네. 위험한 일들이 좀 그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방송을 이제 가니까 생방이니까 늦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도로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아이고야. 결국 한번 못 갔어요. 아예 못 가셨어요? 네, 못 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 여의도 한강고수부지를 참 좋아하는데 항상 이 비둘기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어쨌든 예측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사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사연 출발. 엄마 호떡, 아빠 치킨 저거 사줘. 아유 민기야 먹을 거 잔뜩 샀는데 뭘 또 먹을 걸 사달라. 자 집에 가자. 아유, 애 먹고 싶다는데 좀 사줍시다. 애가 먹는다는데 그걸 아껴? 딴 데서 아껴. 아니 그 애가 먹고 싶다는 걸 그거 다 사주면 돈은 그 언제 뭐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냠냠냠. 아 엄마 나 호떡 먹고 있어. 계산해줘. 이놈 말도 없이 이걸 먹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 두 분 싸우시길래 그 호떡 먹으면서 관전 좀 했죠. 완전 꿀잼. 아니, 민기야,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얘는.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계산해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돈 없다고 정말 없어. 아, 계산했어요? 호떡 하나 2,000원. 이게 지금 세상 정말 말세다 말세. 아유. 아, 아빠 나한테 쓰는 2,000원이 아까워? 아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호떡 실컷 사줄게. 역시 우리 아들이 아이고, 나 죽어, 미끄러졌어. 아이고, 당신 괜찮아? 아이 엄마 피나. 아유, 죽겠네. 이게 뭐야.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 상수도관에 나 걸려 넘어졌잖아. 아이고 쭈. 아니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 하든가. 이거 당장 내가 이거 시청에 전화를 넣을게. 기다려. 띠리링 띠리링. 네, 시청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그 공사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하셔야죠. 당신들 때문에 지금 내 아내가 다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길을 제대로 보고 걸으셨어야죠. 똑바로 걸었다고요. 와서 한번 봐요. 길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삐뚤삐뚤한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 거지. 아니, 길이 뭐 살아 움직여요? 일부러 그랬습니까? 자꾸 지금 길이 걸었는데 나 지금 기분 나쁘네 정말. 지금 당신 거기 어디예요?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리소. 연기 괜찮았나요? 별로 한 건 없지만. 지금 마지막 연기가 가장 좋으셨는데. 예, 얼굴이 빨개지네요. 연기 네. 괜찮았나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네. 정말 재밌네요. 어떤 정말 깔끔한 어떤 그 공무원 이미지를 최적화돼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살짝 그 얄미운 포인트들을 네, 다 딱 살려주셨어요. 살려준 역시. 어색하고 딱딱하면 접니다. 네, 분량을 좀 늘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분량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상수도관에 이제 넘어졌는데 오. 보통 이제 상수도관이 그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전민기 팀장님 네. 사건의 사실관계가 좀 어떤가요? 실제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19년 A 씨가 울산에 있는 한 시장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에
외부로 노출돼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철제 덮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게 돼요. 네, 그래서 눈꺼풀과 눈 주위에 타박상 이런 큰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A 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3억 2,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 요즘 그 시장 주변도 안전 문제로 위험한 물건들을 잘 치워놓는 편인데 이 시장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시는 공사 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 밖에 있었던 그 상수도관을 지상으로 옮겨가지고 시장 안으로 그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상수도관이 A 씨가 사고를 당한 그 화장실 길목에 높이 한 35cm 정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보통 공사하면 팻말, 안전 표지판 이런 게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맞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보행자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어떠한 경고문도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 A 씨가 시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보통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시청 관할이라서 그런 건지.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조물 하면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네. 그냥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이제 다수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적 물적 시설을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자신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영조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요. 이 사고 발생 지점이 보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에 자주 사용되는 곳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는 넘어져서 특히 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 이런 점을 본 거죠. 그리고 안전 표지판이나 경고, 뭐 단차가 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의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A 씨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만 들어보면 시청이 관리만 잘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 것 같은데 왜 70%밖에 인정을 안 해준 건가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어쨌든 공사 현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펜스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제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이 좀 어두웠다거나 한다면은 좀 더 주의를 조심해서 걸었어야 될 그런 주의 의무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30% 정도 과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비율이 나눠지는 걸 보면 영조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판례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2022년 7월에 대구의 팔공산에서 17살 A군이 그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심하게 다친 경우가 네. 있었어요. 이때 A군 아버지가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제 했는데 재판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계곡이 포함된 그 공원에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다는 그 경고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방호 조치를 했다라는 게 좀 인정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판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그런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계곡과 같은 것은 사실 자연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연 영조물의 현황과 그리고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당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두었는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 조치를 다 했다면은 하천의 절차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 포트홀 공사거든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 포트홀 때문에
굉장히 또 무서움을 그렇죠. 겪긴 하는데 이 포트홀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포트홀 때문에 사고 유발되는 경우 정말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타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이 관리 주체가 되고요. 각 기관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해당 도로 관리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위해서는 이 포트홀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수리 견적서, 영수증, 차량 파손 사진, 차량 등록증 이런 증빙서를 제출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또 물건이 이제 훼손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을 읽어드립니다 코너에 유종의 미저 김기리 씨가 평론가 역할을 하신다고요. 네. 굉장히 그 위트와 유머가 있는 한 줄 정리를 하신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위트가 있고 네. 정말 한 줄로 먼저 이 위트가 있는지부터 확인할게요.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거리에 하자가 있을 땐 일단 신고부터 하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이 정신 잊지 말자고요. 헛! 뭐가 위트가 있다는 거지? 요새 모든 위트를 담았습니다. 재밌긴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알찬 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